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기관의 매도세에 나흘 만에 하락하면서 221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1% 내린 67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0.3% 이상, 나스닥 지수는 0.67% 상승 마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지난달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의 채권 보유고는 128조 3,700억 원으로 4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 오는 13일 상주검사역 2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라임 판매사 공동대응단도 라임 관련 분쟁을 협의 관리하는 직원 3, 4명을 보내기로 하면서 라임 뒷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을 화끈하게 마감해 주실 한 분의 특별한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김정혁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 오늘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자, 오늘 있었던 이슈 함께 살펴보면서요. 다음 주 장 대응책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우리 시장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사 소식 모아왔습니다. 첫 번째 인사 소식인데요. 자, 그래도 우리 시장 바이러스 공포를 어느 정도는 이겨내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 읽혀지고 있어요. 글로벌 경제 회복도 있었고 또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곳곳에서 나와주기도 했고 또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바이러스 공포를 물러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증시를 비롯해서 실제로 글로벌 증시도 많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기로 했습니다. 공포 장세가 시작이 됐었던 지난달 말 이전 수준으로 좀 돌아가는 움직임인데 질병 악재는 단기적인 재료고 경제의 기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반등 움직임으로 나타났다라는 분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신흥국 시장 ETF로 자산이 몰리는 등 글로벌 자금도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안전자산은 하락세라고 하네요. 이처럼 머니 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안정적인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그 움직임, 이슈들 쭉쭉 계속해서 팔로우업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공포심을 이제는 회복하는 건가 싶으실 텐데요. 자, 실제로 상반기에는 증시가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와서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증시 상승세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요. 중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는 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달 중순까지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재정, 통화 정책으로 극복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나왔는데요. 더불어서 이 상승장 속에서는 그럼 어떤 업종에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과 IT주 그리고 2차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라고 합니다. 또 첨단 기술, 미디어 통신 업종이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상승장 속에서 잘 갈 수 있을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하나씩 챙겨가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이나사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요. 국내 증시에 상장한 업종들 좀 비교를 해봤어요. 지난 연말에 상장해서 과연 어떠한 업종들이 더 잘 갔을까요? 저희가 좀 추려온 게 소부장이랑 바이오 새내기주인데요. 자, 소부장주 같은 경우는요, 그 6곳이 지난 연말에 상장을 했는데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평균 137.3%나 올랐다라고 합니다. 쭉쭉쭉 고공행진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소부장주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었고 또 삼성전자 등 이 반도체 대형주가 잘 끌어줬기 때문에 주가가 함께 뛰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여기 저희가 차트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소부장주 같은 경우 ITM 반도체 그리고 PPI 메탈라이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등락률 보시면 굉장히 잘 갔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반면에 같은 기간 바이오 새내기주 10곳의 주가는 좀 평균 6% 정도만 상승하는 데 그쳤다라고 해요. 지난 연말 상장한 소부장 기업 중 주가가 가장 크게 뛴 곳은 센트럴 모텍이었고 또 역시 같은 기간 상장한 바이오 종목 중에선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리메드의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부장 쪽에서의 시세가 좀 더 주목되는 분위기가 읽혔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반등 해낼 수 있을지 지켜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종목 희비가 엇갈린 모습 살펴보셨고 이어서 다음 인하서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자, 이 금융대장주의 대결이 치열하게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서 두 회사의 왕자의 게임이 조금 더 피 터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신한지주가 사실 시총에서 KB금융을 앞서왔는데 지난달에 KB금융이 1년 만에 신한지주로부터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또 이제 실적 발표잖아요. 따라서 그 이후에 주가 추이에도 관심이 모이는데 증권가에서는 두 종목의 시총 차이가 1,000억 원 내외에 불과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치열한 대장주 경쟁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 터지는 경쟁 속에서 과연 은행주들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신종 코로나라는 악재를 이겨내고 또 실적 개선에 무게를 두고 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증권업계 전문가와 리포터들이 이제 증시는 이미 바닥 상태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바이오 관련주들은 좀 고배를 마시고 있다라고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한지주 와 KB금융의 금융대장주 대결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궁금한 이슈들이 참 많은데요. 김정혁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자, 가장 먼저 어떤 거 다뤄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위험 자산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 신종 코로나 불안보다 실적 개선의 무게라는 이슈를 한번 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행이에요, 그죠? 네. 지난 시간에 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이 확산 우려의 국내 증시를 포함한 이 글로벌 주식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서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이슈를 한번 다뤄봤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비상사태를 좀 선포를 하고 국내 확진자가 3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우려감 확산이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저희 시장에서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로 좀 자금이 몰리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폐렴 이슈로 조금 하락할 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도 이제 진단, 마스크 방역, 손서정제 등 여러 방면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 큰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금리 인하 등 선제적인 통화 정책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혜를 입은 종목의 이제 대처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수혜주들은 이제 매수 관점보다는 지금 이익 실현 관점으로 좀 매도 관점에서 저점에서 매수 진입보다는 조금 매도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는 게 맞습니다. 급등세가 좀 꺾이면서 반대로 낙폭이 커지는 시점으로 보셔서 좀 잘 대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중해야 할 테마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시장이 상승세로 접어든 만큼 실적과 관련한 수혜주들과 2월 달에는 전기차가 이끌고 가는 시장이 좀 예상이 되니까요. 전기차 테마주 중에 이제 첫 매집 양봉이 등장한 종목, 타라 시스템도 편입 종목이 제 2차 전지 테마 위주로 좀 잡혀 있으니까요. 2차 전지 테마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좀 강한지 종목이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저희 타라 시스템 한번 찾아봐 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수혜를 입은 종목들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 방안을 어떤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이 수혜주들은 지금 저점에서 매수하는 관점보다는 조금 어떤 이제 매도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청산 자리로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테마로 조금 눈길을 돌리셔서 좀 2차 전지 테마에 조금 올라타서 좀 수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게 전기차와 2차 전지 테마주라고 하니까요.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 다뤄볼 텐데요. 증시가 이미 바닥을 통과했다. 상반기에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또 많은 증권업계 리포트들이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오를 것 같긴 한데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로 좀 시작이 전체적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시장 코스피는 2100선으로 조금 다가가고 있었고, 코스닥 지수는 640포인트를 좀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네. 글로벌 증시도 영향을 받아서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의 전염병 경험을 토대로 일시적인 영향을 좀 받고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 기대감과 금리 인하 등 또 통화 정책으로 잘 대응하면서 시련을 잘 극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증시가 바닥권을 지나와서 상승세로 진입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1선 이탈을 보여줬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시 21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금 상승 추세로 진입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따라 비중 조절을 유동적이게 잘 하시면서 잘 대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2월 달에는 이제 테슬라의 폭등과 삼성 SDI의 이 역대 신고가 갱신 등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테마가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반도체 소부장 테마의 순환매를 좀 이어받고 있으니까요. 시장이 앞서서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낙폭을 키우지 않은 종목이나 좀 수렴을 잘했던 종목들로 좀 잘 지켜보시고, 특히 2차 전지 테마 첫 매집 양봉 타라 시스템과 또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안정적으로 상위권에 그 높은 또 선에서 안착이 된다면 그때부터 2월부터는 전기차와 그리고 배터리 테마주가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인사에 대해서 김종혁 전문가님의 의견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또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 타라 시스템은 과연 어떤 종목을 쫙 포착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10가지 준비했습니다. 타라 시스템 핫 종목 10가지, 저와 10위부터 1위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10위는 KG 이니시스가 차지한 모습입니다. 온라인 전자결제 피지사죠. 얼마 전에 실적이 공개됐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8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얼마나 뛰어나 봤더니 43.6%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추이인데요. 저희가 지금 KG 이니시스에 대한 모습도 지금 살펴지고 있는데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KPay도 지금 얼마 전에 내놓은 상황이기도 하죠. 자, 주가 추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G 이니시스 계속해서 추세선이요.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좀 시장의 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장에 있어서는 그래도 주가의 변동이 크지 않게 어제와 동일한 선에서 종가를 형성한 모습이네요. 19,200원으로 보합권에서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KG 이니시스 잘 갈 수 있을까요? 자, 타라 시스템이 포착한 만큼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9위로 넘어갈게요. 9위 같은 경우는 대우부품이네요. 자, 정부가 수소차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선 허용, 후 규제 등의 방식의 규제 혁신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이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오늘장에 있어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조금 더 윗골이 크게 달면서 시세 모아진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대우부품 같은 경우는 수소차 부품을 또 개발을 하고 있죠. 자, 이 소식 나오게 되면서 오늘 1%대의 강보합권에서의 거래가 맞춰진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종가주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장중 조금 오전장에 있어서 급등세가 더 크게 보였었는데요. 그래도 1%대 지켜내면서 2,49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8위는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역시 물류 업종인데 지난해 영업이익이요 95억 원이 넘었어요. 전년 대비 143.89%라고 합니다. 와, 오늘 이런 공시가 나오게 됐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 아시는 분 있다시피 인맥주로서도 조금은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장 조명을 받은 모습입니다. 자,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추이 살펴보시면 그래도 오늘장에서 빨간색 양봉을 그려냈고 최근 거래량보다는 조금 더 실린 거래량도 나와줬네요. 종가 좀 더 자세히 볼게요. 3% 그러니까 4% 좀 더 가까운 강세 움직임 보여내면서 1,715원까지 올라온 한솔 로지스틱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7위인데요. PNT네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오늘 장에서 52주 신고가까지 또 기록을 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 이슈라든지 또 삼성 SDI 등 2차 전지주 잘 가던 추세에 힘입어서 이 PNT 역시도 계속해서 쭉쭉쭉 그 오름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5%대 강세 지켜냈습니다. 9,180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인데요. 점심시간 즈음에는 9,48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도 터치가 되기도 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6위죠. 승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슈에 따라서 테마주의 움직임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와중에 손세정제라든지 소독 기업입니다. 승일도 다소 좀 롤러코스터를 탔던 일주일 새, 한 2주일 새 움직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6%대의 강세가 조금 모여지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계속해서 많이 실려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장 추이 보시면 오전 장 들어서 좀 더 크게 급등했던 모습이 그려졌고 어느 정도 덜어내면서 6%로 강세 지켜냈습니다. 11,150원에 종가 형성한 승일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5위네요. 제노레이 살펴보실까요? 10위부터 6위 살펴보셨고 이어서 5위로 넘어갑니다. 자, 5위로 넘어가 주세요. 5위는 제노레이입니다.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디지털 엑스레이 전문 업체입니다. 어제 특징주로서도 저희가 참 잘 살펴드렸었는데요. 무상 증자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또 최대 실적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 기대감으로 어제 장에 있어서도 잘 갔는데 오늘 장에 있어서도요. 양봉을 그려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쭉쭉쭉 그 주가 추이가 점프를 해내고 있는 모습 그려지면서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실린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도 기대감 계속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제노레이 6%대의 강세 지켜냈습니다. 33,200원에 종가 형성한 제노레이 확인하셨습니다. 자, 5위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4위로 넘어갈게요. 에코프로 BM 오늘 장에 있어서도 정말 핫 이슈였는데요. 삼성 SDI로부터 투자를 받을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에코프로 BM 강한 시세가 또 분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까지 기록한 모습도 크게 나타나기도 했는데 자, 어제요. 삼성 SDI가 전기차 배터리 소재 확보 추진의 일환으로 에코프로 BM과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요. 이제부터 에코프로 BM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네요. 자, 계속해서요. 한번 4거래일 전에 쭉 뛰어오른 이후로 계단식 성장을 쭉쭉쭉 해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까요? 오늘 8%대 강한 움직임 보여지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75,6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4위는 에코프로 BM이었고요. 3위는 알테오젠입니다. 요즘 알테오젠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최근 들어서 급격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 업체인데 최근에 왜 이렇게 잘 가나 봤더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와중이었고 오늘 장에 있어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가 상승 견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월에는 기술 관련 독점, 이 권리 특허를 출원했다라고도 밝히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쭉쭉쭉 상승하면서 오늘 장에 있어서도요. 10만 원 선이 넘어가는 장중 움직임까지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실까요? 오늘 10%대 그래도 지켜냈습니다. 98,800원의 알테오젠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2위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인데요. 자, 한스바이오메드 외국인이 4일 연속 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제 한 증권사에서요.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해서 좀 올해가 해외 수출 중심의 성장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2020년에 리프팅실 중국 매출 본격화와 또 인공보형물의 수출 거래처도 증가했고 이 밖에 의료기기 국내 판매 허가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또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한스바이오메드 이 같은 전망이 나와서일까요? 오늘 장에서 폭발적인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고 그 어느 때보다 거래량이 더 수반되는 모습도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종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12%대 강세 지켜냈네요. 한스바이오메드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그 오름세를 키워갔습니다. 26,15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1위로 넘어갑니다. 네이처셀이네요. 오늘 네이처셀 역시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이처셀의 나정찬 회장, 식약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서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좀 취했던 그러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나 회장에게 1심 무죄가 선고가 됐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 등에게도 모두 역시나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이 소식 나오게 되면서요. 상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자, 오늘 장 그 어느 때보다 횡보했던 주가보다 더 크게 튀어오르면서 거래량도 함께 실렸고요. 장대 양봉을 이뤄냈습니다. 상한가 터치하면서 오늘 종가 기록했네요. 8,130원에 오늘 상한가 풀리지 않고 마감한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타라 시스템이 포착한 오늘의 10가지 종목 함께 하셨습니다. 네,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가 하나는 껴 있었습니다. 승일이 손세정제 관련주인데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배터리 관련주로 에코 프로 PM과 또 PNT까지 함께 상승을 같이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인 대우부품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또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알테오젠과 한스바이오메드 계속해서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또 무죄로 판명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핫한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요. 자, 이 중에서 타라 시스템이 또 특별히 선정한 종목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요. 최대 기업 실적을 낸 만큼 우상향을 예쁘게 그리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쁘게 그려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한폐렴 이슈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외부 활동을 조금 자제하시게 되고 또 신세계 등 오프라인 시장 매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원 통보를 받은 소식도 조금 들렸겠지만 또 계속해서 또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슈가 조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KG이니시스는 지난주에 또 제가 첫 양봉이 등장을 해서 오프라인 매출 증가를 한다면 그 온라인 시장에서 결제 서비스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한번 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첫 번째 양봉에서 좀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조금 분출이 일어나게 된다면 앞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조금 브레이크아웃, 이 상승세로 꾸준히 저점 고점 높여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날에 조금 꼬리 안에서의 움직임, 꼬리 안에서의 휴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5일선까지 조금 방향을 잡는, 아래로부터 방향을 잡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이내 올려놓으면서 조금 거래대금 앞전에 이 매집 캔들보다 거래대금 조금 낮게 나와주면서 또 휴식 캔들 만들어냈고 이 다음에 바로 분출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브레이크아웃이 형성이 됐는데요. 이 청산일에 보시면 청산일에 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분출이 일어났다가 청산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집, 휴식, 그리고 분출, 청산 한 사이클이 나오게 됐는데요. 청산 사이클 이후에는 5일선 이탈이 조금 예상이 되었지만 윗꼬리 안에서의 또 그 매물들을 딱 방어해주는 듯한 모습이 형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 당일 좀 아래로서 조금 방향을 잡는가 싶었지만 다시금 좀 다시 이 매물들을 다시 끌어올려 놓는 듯한 모습으로 저점을 낮추지 않은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조금 진행이 되려면 저점 고점 높여가는 흐름이나 어떤 변동성이 좀 더 커져서 2만 원 가격 저항선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지 전 변동성을 좀 죽이면서 5일선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지 아니면 그것도 반대로 아랫꼬리에서 조금 음봉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5일선 이탈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이 부분 좀 청산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라 시스템이 뽑은 첫 번째 종목은 KG 이니시스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네, 대우부품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우부품은 오늘 확 올랐다가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1%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섣불리 좀 접근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정부가 수소차 신산업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선 허용 후 이제 규제 방식으로 이제 혁신을 확대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일 엄청난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또 대우부품은 수소차 관련 부품을 조금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소 경제 관련해서 앞으로도 쭉 수혜를 받을지 조금 지켜봐야 할 종목이 이 대우부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우부품은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급등주 알박기라는 이 새로운 전략으로 조금 서버가 하나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서버에서 새로운 알박기 서버에서 좀 출시된 그 서버에서 포착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전에 이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121선 돌파를 하면서 강한 상승으로 의미 있는 거래 대금과 함께 변곡점 121선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첫 양봉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날 거래대금 죽여놓은 듯한 휴식 그리고 바로 분출을 보여주면서 2,700원 가격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매물들이 조금 나와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다음 거래일에 조금 갭이 크게 나오지 않는 모습의 캔들에서 또 한 번에 더 분출 이후에 청산 캔들이 완성이 되면서 매집 그리고 휴식 그리고 분출 청산 한 시세의 원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5일선 이탈이 일어나게 되고 21선과의 수렴하러 가는 움직임 나오게 되었는데요. 21선 수렴하러 가는 움직임에서 21선 수렴하고 다시 첫 양봉이 등장을 하는 모습에서 저희 타라 시스템 이 급등을 하는 모습에서 포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21선과의 수렴하러 가는 움직임이 첫 양봉에서 아직도 이격이 조금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진입하시기가 까다로우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타라 시스템 새로운 전략으로 안내해드리는 이 알박기 전략은 이 급등하는 종목 옆에서 조금 쉬어가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좀 수렴한 종목 아래나 위로 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편입을 하고 안내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대우부품 만약 당일에 좀 아래로서 방향을 잡게 된다면 5일선 이탈이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의 손실로 전체적으로 성산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위로 방향을 잡게 된다면 이렇게 당일 갭으로 굉장히 큰 시세를 보여준 종목으로 좀 수익으로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이렇게 갭 상승이 크게 나서 위로 한번 분출을 한 종목의 경우는 앞전 고점 2,700원 이 돌파를 할 때 한번 이익 실현을 해주고 이 앞전 또 고점에 2,800원 가격 저항선이 있습니다. 2,800원 가격 저항선에서 또 최종적으로 이익 실현을 한 이후에 최소 물량만을 지금 저희 타라 시스템은 보유를 하고 지금 이 5일선 이탈할 때까지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앞에 고점 넘어가는 부분, 이 가격 저항선 부분에서 이익 실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조금 노려보시는 이 테마주 급등주 알박기 서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투자자분들이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찾아내기가 조금 시간을 할애하신다면 좀 잘 찾아내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수렴한 종목들은 찾아내기가 많이 힘듭니다. 저희 타라 시스템 알박기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대우부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타라 시스템 내에서도 알박기 포착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우부품 계속해서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가져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종목 알아볼까요? 최근 시장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요. 급격한 상승을 보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제노레이인데요. 오늘 단기과열 그런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떴어요. 그렇다면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노레이는 이제 병원과 치과 등에 사용하는 엑스레이를 만드는 회사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래일 전에 무상증자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급등해서 좀 급등 출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전일에 또 최대 실적 달성 기대감에 실질적인 첫 매집 양봉이 등장을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이렇게 급등을 한 시가가 급등을 해서 출발을 한 이후에 그 다음 거래일에 이 음봉을 다 덮어버리는 이 장악형 캔들이 출현을 하고 당일 실질적인 첫 양봉, 이 장악형 매집 양봉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에 이 장악형 매집 양봉이 등장을 해서 앞선 이 매물들을 다 장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또 분출을 기대해 볼 수 있었지만 당일 이렇게 바로 분출이 나와주는 모습으로 매집, 분출 이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후에 매집, 분출, 이 다음에 청산 캔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청산 캔들에서
갭 상승이 크게 나오고 매물들이 나와주는 형태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 저항선, 어느 정도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에서의 그 이익 실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소량만을 좀 5일선 이탈할 때까지 가져가신다는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조금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 제노레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최대 실적 달성 기대감에 크게 상승한 제노레이까지 한번 다뤄봤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 주목해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어제야 오늘 부진했지만 사실 최근 테슬라의 급등에 힘입어서 국내 관련주가 또 빠른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이 타라 시스템에 포착이 됐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요즘에 이 전기차 테마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테마의 이 순환매를 전기차 2차 전지 테마가 이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전에 이 에코프로비엠은 SK이노베이션과 2.7조 원 규모의 배터리 양극 소재 관련 공급 계약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이 전기차 테마에 관심이 많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에코프로비엠도 굉장히 그중에 강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을 당일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전에 이 변곡점이 나오게 되고 변곡점이 나오고 한번 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기간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2.7조 원 규모의 이 공급 계약을 맺어서 엄청난 상승세로 개파락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장대 양봉이 그려졌는데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그려지고 거래 대금 또한 많이 나왔는데 첫 양봉으로 조금 편입하시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격이 큰 상태로 첫 양봉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에 그 다다음 거래일까지 조금 수렴하는 움직임이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큰 이격이 존재하게 되는데 제가 이 휴식을 할 때 저점 고점 높여가는 휴식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격이 큰 상태로 급등을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쉬는 것보단 아래에서 조금 이격을 죽여주는 듯한 모습의 휴식 캔들이 조금 출현을 한 이후에 분출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비엠 보시면 급등한 이후에 저점 고점 이틀간을 높여놓으면서 휴식을 해서 계속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저희 지금 표시해 놓은 당일 5일선과 조금 수렴하러 가는 듯한 움직임으로 이 갭 하락이 나와주면서 이격을 갭으로 조금 메워주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으로 매집 양봉이 또 출현을 했습니다. 저희 이 매집 양봉이 출현을 해서 이 타라 시스템 알박기 서버와 이 타라 시스템 장중 종가 매매 서버에 양쪽에 모두 다 안내를 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당일 8%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까지 달성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이격이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격을 좀 메우는 이런 시세가 예상이 되는 부분까지 좀 잘 보여준 종목 에코프로비엠이니까요. 앞으로 이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나갈지도 한번 지켜봐야 할 종목 이 에코프로비엠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소재 공급 계약을 맺은 에코프로 BM 앞으로의 또 상승세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제 다뤄볼까 하는데요. 최근 시장이 빠지면서 다음 시장을 이끌 그런 테마주로 제약바이오주를 뽑는 곳이 꽤 있어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타라 시스템에도 포착된 제약바이오주가 있습니다. 바로 알테오젠인데요. 이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알테오젠도 이 바이오 테마에서 당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존 효소 관련 특허에서 그 추가 특허를 출원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준 권리를 유지하면서 후발주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혜 가능성으로 기대감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첫 양봉이 등장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이렇게 기간 조정을 굉장히 길게 받아오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앞전 이 상승에 대한 이 고점을 돌파해버리는 첫 양봉으로 저희 타라 시스템은 종가에 안내를 해드리게 되었는데요. 평균 거래대금 이상의 거래대금 의미 있게 나와주면서 첫 매집 양봉이 등장을 하고 저희 타라 시스템이 편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다음 거래일에 이격이 굉장히 다 죽여놓은 상태로 첫 매집 양봉이 등장을 했으니까 접점 고점 높여가는 휴식,
이 나온 이후에 바로 분출을 하는 모습 당일에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좀 보셔야 할 부분이 이 10만 원 가격 저항선입니다. 10만 원 가격 저항선, 이 매집 양봉이 출현을 하고 편입을 하셨다면 이 10만 원 가격 저항선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 저항선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딱 돌파를 하자마자 매물이 나와주면서 당일 조금 꼬리를 형성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는 이 중요한 가격 저항선에서 이익 실현 꼭 하시고 나머지 물량 보유를 하신다면 또 변동성이 커져서 고점을 형성을 하는지 또 앞으로 꼬리 안에서의 움직임으로 저점 고점 높여가면서 변동성이 죽여가면서 상승을 할지 또 살펴봐야 할 종목 알테오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강력한 가격 저항선 10만 원을 넘어자 또 수익 실현을 하면서 또 일부는 계속 갖고 가고 있는 알테오젠 앞으로도 어떻게 또 상승해 나갈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또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올게요.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자, 타라 시스템은 과연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예의주시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인공지능의 힘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저희요 어제 저희 쪽으로 굉장히 많이 연락 주셨습니다. 문자, 전화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 진행했습니다. 선물 드리려고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됐는지 함께 축하해 주세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끝자리 번호 621번 님이십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날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김종혁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와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지도 기대가 되지만 지난주에 가지고 오신 종목 과연 일주일 동안 어떤 흐름 보였는지 화면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가요, 진짜 나이스하게 잘 갔습니다. 9.28% 뛰어오른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지 저와 함께 이동해서 힌트 살펴보러 가보시죠. 네, 김종혁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는 스페코가 차지한 모습입니다. 수익률 60% 계속해서 챙겨가고 있는 모습 그려지고 있고요. 2위는 클리오네요. 자, 클리오 지켜가고 있는 모습. 3위는 옵트론텍, 4위는 스튜디오 드래곤 차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위는 우리넷까지 10월 30일에 편입이 된 우리넷까지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가운데 지금 시장 흐름에서 가장 주목하면 좋을 종목 오늘 또 챙겨와 주셨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1등 테마주를 공략하는 인공지능 자동 매매 타라 시스템 김종혁 전문가가 가지고 온 오늘의 종목은 다름 아닌 6글자입니다. 자, 여러분 전기차 관련주인데 전기차의 핵심은 뭘까요? 전기차의 생명은 다름 아닌 배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오늘 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배터리가 생명이라고 했죠. 배터리가 터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빵 하고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안전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BMW 혹은 폭스바겐의 매출, 전기차가 잘 팔리면 팔릴수록 이 기업이 수혜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힌트 드리면 뒤에 4글자는 영어고요. 앞에 2글자는 한국어입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인지 잠시만 기다리시면 김종욱 전문가 스탁세일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타라 시스템의 김종혁 전문가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갖고 오신 종목은요. 바로 신흥 SEC입니다. 이 신흥 SEC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고 있죠. 이 밖에도 또 다양한 기술과 특허들로 여러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타라 시스템이 오늘 막 포착한 따끈따끈한 종목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타라 시스템에서 이 종목을 딱 포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뭐 당일 이 바이오 테마가 순환매가 돌고 전기차 테마에도 순환매가 돌아서 포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테마의 순환매, 이 바이오 테마나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테마의 순환매가 형성이 되고 당일 어떠한 강도만을 조금 당일 이 등락률만을 순위로 매기는 게 아니라 저희 타라 시스템 듀얼 모멘텀을 이용을 해서 절대 강도 21선을 기준으로 상대 강도 등락률 순으로 이렇게 매김을 해서 가장 강한 종목을 좀 선별을 하게 됩니다. 저희 타라 시스템 장중 플러스 종가 매매라는 서버가 있는데요. 그 서버에서는 굉장히 당일 오전부터 이 테마의 이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 테마에서 계속적으로 이 종목이 강한지를 선별을 하고 종가에 안내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당일 오전에는 이 다른 종목 상하 프로테크가 좀 강한 모습으로 보여줬지만 이 장 종료 시까지 신흥 SEC가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줘서 저희 타라 시스템이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마 내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테마 내에서 강한 모습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신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 또한 동반해서 상승을 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막 포착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따끈따끈한 데는 이유가 있네요. 그런데 요즘 정말 전기차 핫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또 전기차, 수소차를 친환경차로 지정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주가가 이제 테슬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알리바바를 치고 또 보유주식 6위로 껑충 뛰었다고 해요. 이렇게 테슬라가 핫하다는 거는 이 관련 주들은 또 핫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의 종목 신흥 SEC도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 미국의 자율주행 및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역사상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뭐 ESS 화재 등으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올해 초반 들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 또한 이 역대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으로 전기차 2차 전지 테마가 반도체 소부장 테마의 순환매를 이어받았습니다. 또 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원재료의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에 가입을 해서 각종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는 광물을 구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현대차는 또 오는 2030년에 내연기관차 출시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또 세웠다는 소식이 눈에 또 띄었습니다. 또 현대차는 전 세계 전기차 브랜드 10위권 내로 진입을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수소차, 수소전기차 등의 신산업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이 배터리 시장도 활발해지고 각종 이슈들에 조금 수혜를 받게 된다면 리튬 이온 전지 부품을 조금 제조하는 이 신흥 SEC 반응을 해주면서 좋은 모습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흥 SEC 앞으로 또 그 가능성, 성장성이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짜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기차 테마주들이 그래도 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만 사실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꾸준히는 네,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오늘요 6%쫙 올랐거든요.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앞에 이 테마의 순환매적인 부분과 또 듀얼 모멘텀, 뭐 이슈적인 부분까지 한 번에 말씀을 드려봤었는데요. 이 종목 첫 매집 양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첫 매집 양봉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상승하는 주식은 이 주가의 움직임이 이 매집 분출 청산, 이 시세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주가의 상승이 시작되는 첫 번째 양봉, 이 매집 첫 양봉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매집 양봉은 주가가 그날을 기점으로 오르기 시작한다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첫 양봉을 좀 찾아내는 게 가장 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식을 발굴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곧바로 이 시세 분출이 바로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또 신고가를 달성을 해서 조금 수렴했다가 가는 움직임까지도 예상이 되니까요. 그 부분 조금 참고하신 후에 좀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투자자분들도 올라가는 주식을 조금 쳐다보고 계시거나 올라가서 뒤따라가시거나 한 경험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첫 매집 양봉을 또 발굴을 해내시고 또 모멘텀
그다음 이슈 등 이렇게 살아있는 주식들을 조금 찾아내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기차 2차 전지 테마에 순환매가 형성이 되었고 또 전고점을 돌파해버리는 첫 매집 양봉이 등장을 했으니까요. 신흥 SEC 이 첫 매집 만고 이후에 이 움직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매일매일 첫 양봉이 등장을 하고 저희 타라 시스템 매일매일 첫 양봉 찾아내고 있으니까요. 함께 저희 타라 시스템과 함께 수익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오른 종목은 들어가면 참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강한 첫 매집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세가 기대될 수 있는, 그래서 타라 시스템이 막 갖고 온 종목, 바로 오늘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할 텐데요. 지금 바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신흥 SEC는 과연 어떠한 매력을 지니고 있을까요? 여러분 판넬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매력 포인트 정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타라 시스템,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포착이 됐다라고 해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포착이 됐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요즘요, 이 2차 전지주 굉장히 잘 갈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한 호전망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이러한 수혜를 또 이뤄낼 수 있다. 그러면 이 종목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지금 자리를 보아건대 오늘 장에 있어서 강한 첫 매집 양봉이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후의 움직임이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거래량도 쭉 터져줬습니다. 자, 따라서 이후가 좀 더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김종혁 전문가님, 제가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실 전기차 관련하면 이 ESS 화재에 대한 움직임, 이슈들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항상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에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문제가 적용된 건 아니라고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악재로 작용할 위험은 없는 건지 알려주시죠. 네, 당일 오전에 그러한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불안감을 조금 조성하긴 했는데요. 네. ESS로 조금 지지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줘서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다행이네요. 좋을 것 같고요. 저 앞전에 이 반도체 소부장 테마 얘기할 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에는 2월 달부터는 전기차 테마가 또 달릴 예정이니까요. 이번에는 달리는 전기차에 올라타라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으랴 빨리 여러분 올라타세요. 지금 막 달리고 있는 또 배터리 관련주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ESS 화재의 원인은 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언제 잡아야 될지 가격 전략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매수가 당일 종가에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7,200원 매수가로 진입을 하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 55,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대응을 해보겠고 손절가 44,000원 5일선 생명선 이탈하는 부분 드리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신흥 SEC 깔끔하게 가격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막 채널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신흥 SEC 과연 어떻게 가격 전략 접근하면 좋은지 역시 판넬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종가 그대로 매수가 진입하셔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이 55,000원 우선 노려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5일선 이탈하는 44,000원 부근이 되면 손절 라인으로 여러분 챙겨가 보시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신흥 SEC 쭉 잘 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종목 신흥 SEC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타라 시스템 그리고 김종혁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후 11시부터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도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잠시 후 11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전략이 저희 급등 테마, 시세 알박기 이 테마, 이 서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좀 다뤄주실 예정이고요. 전기차 테마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또 분석도 같이 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오셔서 이 테마, 이 알박기 서버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저희 타라 시스템 다루는 법 등을 좀 많이 알아가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타라 시스템에서 알박기 전략을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이름도 되게 재밌는데요. 얼마나 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인지 궁금해집니다. 거기에 또 전기차 테마 분석까지 함께 도와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잠시 후 11시에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더 알찬 종목, 빛나는 종목 가지고 또 월요일 날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